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9회차 1등이 3명이 출연을 하시면서 역대급 2월 회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던 최종픽은 7회차에 이어서 또 4등에 적중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적중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1번 경기 M테라비 무승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고 프로토 세폴 공유를 드릴 때도 M테라비 경기를 무승부로 픽을 해서 공유를 드릴 만큼 무승부 이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을 했고 아, 프로토는 M테라비 무, 핏에서 무, 나폴리 패 이렇게 27배 밴드 토론방에 계신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를 드렸었는데 핏에서 한 폴락으로 엿됐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4번 경기 디자그레브 승리도 적중을 했죠. 세비야가 리그에서 베티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고 뭔가 비용신 짓을 한번 원정에서 할 때가 됐다 싶어서 승패 투폴로 잡아드리면서 이변에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번 경기였던 레인저 단통 무승부로 추천을 드렸고 적중을 했죠. 홀란드 선수의 출전 여부가 확실하게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걸 확인하고 배당과 접목을 시켰을 때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던 픽이었고 그게 적중을 하면서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린 게 라치오, 피테서, 베티스 경기인데 라치오 경기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스코어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1번 경기부터 7번 라치오 패까지 올킬 중이어서 와, 드디어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로 모이는구나. 이번 회차 지렸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라치오의 후반전 로즈 타임을 6분이나 주는 것부터 뭔가 느낌이 싸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경기 끝나기 1분 전에 동점골을 쳐먹히면서 승패로 가른 저의 투픽이 구멍이 뚫렸고 제 마음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새벽 4시 넘어서 침대를 막 주먹으로 막 치고 막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거의 뭐 밤을 샌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가 나오고 저한테 적중 감사하다고 환급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만 해도 지금 20분이 넘어가시는 것 같고 2등 하신 분까지는 계셨는데 1등은 확실히 운빨을 받아야 되는 신의 영역 같습니다. 자, 그리고 7회차에 공유를 드린 최종 픽 4등에 이어서 9회차에 공유 드린 최종 픽이 또 4등에 적중을 하니까 지금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계신데 살짝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을 그대로 공유를 드리지만 절대 제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몇 경기라도 바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회차에도 보니까 진짜 저랑 똑같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멤버십 분들께는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을 그대로 공유를 드리면서 그대로 구매를 하시든 참고를 하셔서 바꾸시든 한 달에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시면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이 부처님, 하나님, 모든 신들의 기운이 저한테 모여질 때 언젠가 1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독식을 좀 하고 싶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 혼자 독식을 위해서 나눠 먹기 싫어서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을 멤버십 분들께도 그대로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뭐 멤버십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은 투명하게 보여드린다. 다만 제 픽이 정답지가 절대 아니니까 최소한이라도 몇 경기를 바꿔서 픽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됐는데 당첨 금액보다 돈이 더 들어왔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2등을 하셨던 분도 세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물어보시던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4등에 적중을 해서 48,000원의 당첨 금액을 받게 되는데 저 또한 9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수 픽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인데 제 최종 픽을 예로 들자면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에서 틀린 경기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라치오 경기를 승패 투폴로 구매를 했는데 결과는 무승부가 나오면서 틀렸기 때문에 라치오 승으로 틀린 4등,
라치오, 페로 틀린 4등 이렇게 두 장이 당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10회차의 경우는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리그가 계속 진행되던 리그의 조합이기 때문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별로 간단간단하게 코멘트 드리고 제가 선택한 최종 픽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0회차 최종 픽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리즈 대 토트넘. 리즈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리즈의 승무패 확률 승 17%, 무 13%, 패 70%로 리즈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7%, 무 17%, 패 66%로 리즈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리즈는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모두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패턴적으로 리즈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리즈 기준 2승 2무 6패를 기록 중이고 리즈 홈에서는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경기는 분석으로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토트넘 이 새끼들은 프리미어리그 깡패 맨시티를 상대로 원정에 가서 승리를 해놓고 강등권 비용신 번리 원정 가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기복이 너무나도 크고 콘테 감독도 지금 토트넘 와서 행복하지 않다고 개소리 인터뷰를 하고 있질 않나. 아무튼 이 경기의 경우 리즈가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6대 0으로 개털렸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력은 토트넘이 우세하다고 보지만 리즈가 무승부로 연패를 끊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리즈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브랜드퍼 대 뉴캐슬. 브랜드퍼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브랜드퍼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27%, 패 18%로 브랜드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3%, 무 27%, 패 20%로 역시 브랜드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브랜드퍼는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2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브랜드퍼 기준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고 브랜드퍼 홈에서는 컵 경기를 제외하고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저는 이 경기 브랜드퍼의 이반 토네이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에릭센 선수도 이제는 좀 출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상대팀 뉴캐슬이 지금 주전 수비수인 맨리치와 하비 만킬로, 트리피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생막시맹, 칼럼 윌슨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 우드나 조엘링턴 선수의 대갈빵만으로는 개답답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영입한 기마랑이스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속적으로 경기 끝나기 직전에 투입을 해서 잔디 맛만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브랜드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크리스탈 대 번리. 크리스탈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크리스탈의 승무패 확률 승 42%, 무 48%, 패 10%로 크리스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7%, 무 42%, 패 11%로 역시 크리스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크리스탈은 홈에서 3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고 번리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크리스탈 기준 4승 1무 5패를 기록 중이고 크리스탈 홈에서는 2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드디어 득점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중심에는 코너 갤러거 선수의 복귀가 있겠죠. 그와 동시에 자아 선수와 마테타 선수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공격이 확실히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고 번리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1대 0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크리스탈의 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경기가 안 풀리면 골 더럽게 안 나오는 팀들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기본 아이템이다라고 장착을 하고 크리스탈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맨유 대 watford. 자, 맨유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맨유의 승무패 확률 승 64%, 무 16%, 패 20%로 맨유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1%, 무 17%, 패 22%로 역시 맨유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별한 특이점과 패턴적인 부분은 없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맨유 기준 7승 3패를 기록 중이고 맨유 홈에서는 컵 경기를 제외하고 4승으로 모두 맨유가 승리를 했습니다. 뭐 다들 맨유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토 하시는 분들께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맨유라고 할 정도로 개 같은 짓을 많이 하는 맨유인데 일단 와포드 원정에서 이미 4대1로 개 털렸던 병신짓을 맨유가 이미 했기 때문에 올드 트래포드 홈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린우드가 여자친구를 패면서 깜빵으로 이적을 해서 엘랑가 선수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리그 경기와 챔스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 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맨유 멱살 잡고 단통 승으로 갈 테니까 이변 잡으실 분들은 맨유의 무승부 깔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맨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헤타페 대 알라베스. 자, 헤타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헤타페의 승무패 확률 승 68%, 무 18%, 패 14%로 헤타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74%, 무 10%, 패 16%로 헤타페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헤타페는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5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헤타페는 홈에서 4경기 연승과 7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6경기 연패와 8경기 무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헤타페 기준 2승 6무 2패를 기록 중이고 헤타페 홈에서는 2승 2무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 이변을 보고 있지 않는 이유는 헤타페가 홈에서만큼은 득점력이 굉장히 살아나고 알라베스는 안 그래도 쓰레기인데 2배 가까이 실점이 늘어나는 원정길입니다. 또한 무승부라도 이변을 잡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맞대결 전적이 무려 5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헤타페가 무슨 개지랄을 해서라도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헤타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잠시 홍보 말씀을 드리자면 화면 상단에 스코어 888 스포츠 베팅 게임 사이트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통과한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서 게임머니를 통한 베팅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경기별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토토나 프로토 분석하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코어 888 회원가입하실 때는 가입 코드에 GOAL 써주시고 가입을 하시면 300만 볼 게임머니가 지급된다고 하니까 가입하시고 게임머니 받으셔서 배팅게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8번 경기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에버튼 대 맨시티. 자, 에버튼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에버튼의 승무패 확률 승 12%, 무 16%, 패 72%로 에버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0%, 무 16%, 패 74%로 역시 에버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맨시티는 원정에서 12경기째 패배가 없고 맨시티가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바로 전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에버튼 기준 1무 9패를 기록 중이고 에버튼 홈에서는 컵 경기를 제외하고 4패로 모두 패배를 기록을 했네요. 맨시티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대이변을 일으키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프리미어리그 깡패 맨시티에게 2번 연속 이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현재 에버튼의 공격 라인으로는 토트넘의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컨디션이 빨딱 섰을 때만큼의 포텐을 터뜨려줄 자원이 없습니다. 칼버트 루이는 지속적으로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고 그레이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죠. 기본적으로 맨시티 중원 자원이 빵빵하기 때문에 뭐 에버튼 가둬놓고 팰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변 없이 에버튼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비아레알 대 에스파뇰. 자, 비아레알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비아레알의 승무패 확률 승 47%, 무 35%, 패 18%로 비아레알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2%, 무 29%, 패 9%로 역시 비아레알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비아레알은 홈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고 에스파뇰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비아레알 기준 2승 5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비아레알 홈에서는 컵 경기를 제외하고 1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일단 뭐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아레알이고 제라드 모레노 선수를 제외하고 주축 자원들의 이탈도 없는 상황이고 모레노 선수의 공백은 단주마 선수가 충분히 메꿔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스파뇰은 원정에서 득점은 떨어지고 실점은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수비 자원인 알렉시스 비달 선수와 주전 중원 자원 몰라네스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볼 때 이번 경기만큼은 상대 전적에서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아레알이 홈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아레알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세비야 대 베티스. 세비야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세비야의 승무패 확률 승 61%, 무 28%, 패 11%로 세비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9%, 무 19%, 패 12%로 역시 세비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세비야는 이번 시즌 홈에서 10번의 정배당을 받고 8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세비야는 홈에서 12경기째 패배가 없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세비야 기준 5승 2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세비야 홈에서는 3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우선 이 경기는 세비야가 홈에서 상대 전적상 우세를 나타내고 있고 양팀 모두 유로파 경기를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비등비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장자적인 측면으로 베티스의 카날레스 선수와 주전 공격수 후안미 선수의 결장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세비야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결장자적인 측면을 볼 때 세비야의 승무 투픽이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비야의 승무 투폴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 바르셀로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바르셀로나의 승무패 확률 승 43%, 무 40%, 패 17%로 바르셀로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25%, 패 25%로 바르셀로나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과 패턴적인 부분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바르셀로나 기준 4승 4무 2패를 기록 중이고 바르셀로나 홈에서는 컵 경기를 제외하고 2승을 기록 중입니다. 일단 바르셀로나는 확실히 오빠 모양, 아다만 트라우레, 페란 토레스, 프랭키 데용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도 풀타임 뛰지 않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남았을 때 모두 교체를 해주면서 체력적으로도 로테이션도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는 이번 경기에 조르디 알바 선수가 징계로 빠지게 되는 건 아쉽지만 베테랑 다니엘 알베스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하기 때문에 유로파도 안 뛰었겠다. 체력이 만땅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상대편 누구 한 명 패서 퇴장당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리그 초반에 똥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워서 리그 순위를 더 끌어올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5경기에 대한 최종 픽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바로 추가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골대법은 표로 정리를 해서 커뮤니티에 멤버십 전용으로 이미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분석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